자, 이제는 이천리 쪽으로 걸어가 보겠습니다. 자, 투썸 쪽에 반대쪽으로 걸어갈 거예요. 그쪽 라인으로는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좋아질 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아까 공사하고 있는 현장 모습이죠. 사람이 좀 더 늘었다 맞죠? 아침에 이렇게 산책 겸 임장을 하면 심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살은 비록 빠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변화되면서 땅값도 변화하고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상에서 앉아서 지표, 빅데이터 분석, 많은 자료 수집 물론 중요해요. 자, 그런데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것을 현장에 나와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어 있고 임차인이 다시 세팅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일선으로 해서 이런 1, 2단 길, 뭐지 1, 2단 길? 네, 한번 거리를 조성해 보려고 시도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무슨 단길이 형성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혼자서 1, 2단 길을 만든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맛이 좋은 음식점 사장님이 들어와줘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랜드마크가 되면서 주변이 따라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거리가 형성되고 임차료가 올라가고 땅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강제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땅값을 띄우기 작전 그런 거 많이 했었죠. 무슨 땡땡 단길. 대표적인 게 이제 점포의 카페거리, 뉴욕타임즈에서 반드시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전 세계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현재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좀 한계가 있죠. 카페거리가 왜 위험하냐? 점점 상권이 퍼지기 때문에. 그리고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일단은 임차인으로 왔을 때 잘해주셔야 됩니다. 보통 임차인으로 장사 잘하는 사람이 오게 되면은 주변에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장사가 잘 되는 그걸 보는 건물주들은 배가 아파요.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장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본인이 하려고 하다가 욕심부리다가 망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임차인은 쫓겨나겠죠. 실컷 잘 만들어놨는데 쫓겨나야 될 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건물주가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죠. 그래서 망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사업가들이 갑자기 몰려와준다. 대환영해야 됩니다. 저 같으면 월세도 깎아줄 거예요. 마음껏 장사해라. 장사가 잘 돼서 하나 더 열어라. 나의 건물의 가치를 올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잘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청년 사업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임차인 포지션보다는 직접 건물을 사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무조건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요런데 낭만조개, 아 너무 좋다 맞죠? 아, 이런 데서 조개구이 먹으면은 술이 술술 들어가겠네 진짜. 와, 카페 일광 이런 것도 있고요. 건물이 좀 세련되진 않았다 맞죠? 감성을 조금 더 담으면 좋을 텐데 거의 80년대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저 보세요, 청춘 민박. 하, 심한가 해가. 일선에 뭐 주차장을 왜 놨노? 와, 이 사유지인가? 국가 소유 땅인가? 청춘 민박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생과일 주스 오랜만에 보네. 컵라면 이런 건 잘 되겠는데, 무인 컵라면 같은 거, 한강라면 이런 거. 야, 해변여관 지기 주네. 와, 편의점도 있네. 아, 자, 이런 것들이 주인이 하는 겁니다. 센스가 전혀 없죠. 그런데 땅값은 굉장히 비쌉니다. 여관이 장사가 안 돼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굿타임 민박. 야, 이 뭐고? 망했나? 해비치. 이야, 이런 거는 딱 리모델링 해서 멋진 랜드마크로 바꾸게 되면은 앞에 바다 뷰가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 되겠죠.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해비치. 자, 그리고 유일하게 일광의 명물 2 흑진주가 있습니다. 흑진주 술집이죠. 가격이 굉장히 싸요. 9,000원, 8,000원, 만원. 사람이 바글바글 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바다 뷰가 보이지도 않아요. 정면에 보면 이런 화장실 뷰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죠. 장사가 왜 잘 될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가격이 싸서, 두 번째는 바다 일선에 술집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뷰가 안 나와도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술집 몇 개 생겨버리면 저런 거는 전통이 있지 않은 이상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흑진주는 전통이 되게 높아요. 엄청 오래된 술집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낚시하는 곳도 있네. 잡았나?
이야, 이 낚시가 되나? 아무튼 낚시하는 곳도 있네요. 자, 이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 이천리에 회센터가 나옵니다. 수산물 직매장도 있고요. 횟집, 꼼장어 라인으로 해서 일부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짱어회를 먹으러 오려면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된다. 자, 여기서 먹고 2차로 갈 수 있을 만한 맥주집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거죠. 자, 좌측편에 신도시도 보이고요. 제가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 바다 일선까지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해변에서 딱 외곽지로 오니까 이런 이제 어초마을 느낌이 나죠. 빈말 식당, 카페, 바다. 여기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장사가 그래도 됩니다. 이 회센터 오시는 분들이 저 투성까지 걸어가기 은근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 주변에서 소비를 합니다. 아, 좋죠. 역세권에 이런 회센터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서 걸어서 회를 먹고 전철 타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역세권 회센터의 바닷가 부산에 몇 개 안 됩니다. 물론 광안리 밀락동도 있긴 한데 굉장히 애매모호한 위치죠. 걸어서는 갈 수 있지만 여기보다는 더 멉니다. 자, 이천시장 노크노크 카페,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카페라 보시면 돼요. 로드 27. 감성이 전혀 없다 맞죠?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주변에 회센터가 있기 때문에. 자, 아직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면에는 어촌 감성 통통배. 자, 이런 곳을 이제 초장집이라고 하죠. 자, 조금 더 구석으로 가볼게요. 이천 수산물 직매장, 어촌계가 운영하는 곳. 아, 여기도 유명한데 일광 숯불장어 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자, 커브를 돌게 되면은 정면에 보이시는 게 한국 유리공장입니다. 과거 공장이었던 곳을 현재 아파트로 바꾸겠다. 유리공장 개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기 부지가 약 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세대 이상 아파트,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원래 이제 저 땅의 용도 지역이 일반 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만 지을 수 있는 땅을 국가와 협의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고 앞으로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겠다. 대신에 동일에서는 1800억 가까이 기부 체납을 해라. 자, 이렇게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LCT가 10,000평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브시티가 2만 평 정도 됩니다. 자, 웨이브시티의 2배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훨씬 여기가 크다. 바로 정면에 거의 뭐 2500세대, 10,000명의 인구가 들어오면은 요 앞쪽 라인들 당연히 좋아지겠죠. 상권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데는 저는 반드시 돈이 될 거라 봐요. 주택의 가치이지만 앞으로는 건물로 지어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자,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지던스도 들어오거든요. 레지던스가 570개 정도 들어오는데 다 관광객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관광객들을 위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LCT를 좀 가봐야 돼요. LCT가 들어오고 레지던스가 들어오고 주변의 미포 쪽에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어떠한 땅들이 어떠한 상점으로 바뀌었는지 그런 걸 미리 공부하고 여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임차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임차로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장사가 잘 될지 이런 걸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걸어오다 보니까 드디어 일광유리공장 바다 쪽으로 해서 정면 보이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조용합니다. 자, 할아버지도 계시고요. 앞쪽으로는 자, 배를 수리하는 기계, 통통배도 있고 차박도 하고 있네. 자, 이제 일광유리공장을 우리가 이제 바다 쪽에서 봤다고 하면 이제 도로 쪽에서 한번 볼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으로 해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